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심현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정리하는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2024년 정리하는 저희 채널 행사로 시상식 같은 걸 한번 진행해 볼까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BTS 그 전원은 안 되더라도 그 일부 멤버라도 좀 그 섭외를 진행했었는데, 군대 입대하는 바람에 무산되면서 시상식은 그냥 취소를 하고 그냥 정리하는 방송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우리 PD가 얘기를 하네요. 제가 PD가 굉장히 자신 있어 했거든요. 그 섭외할 수 있다고. 군대 가는 결정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신 있어 거의 됐는데 뭐 그렇다고 PD를 바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2023년에는 유난히도 좀 유행어가 많아가지고 유행어를 통해 본 2023년 연예계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2023년 최고의 유행어가 뭐였을까요? 저는 사실 저희가 그 연말에 뭐 시상식 진행하면 BTS를 섭외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신이 났었어요. 나 되게 신나. 이게 올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유행어였겠죠.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 연초를 강타했던 더 글로리 열풍에서 문동은의 대사. 그러니까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는 사실은 학폭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굉장히 정말 심도 있게 다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았죠. 지금까지 학폭을 다룬 컨텐츠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복수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냥 드라마 자체를 놓고 보면 복수극에 더 포인트가 가 있는 작품이긴 했죠.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의 복수극이라는 게 뭐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뭐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보면 그 무협 영화 성공했던 게 뭐 사부의 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뭐 하고 뭐 복수는 뭐 더덥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이 드라마 역시 복수가 더덥다라는 사적 복수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모든 거에 어떤 그래도 된다라는 어떤 시선이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겠죠. 학폭이라고 하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학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되게 신나. 정말 별거 아닌 대사인데 그 대사가 주는 힘이 엄청났거든요. 문동은이 그 학부형에 대해 찾아온 학폭 가해자에게 나 되게 신난다. 이 교실이 이제 나의 체육관이다. 이 얘기하는 대사가 굉장히 그렇게 다가왔었는데, 여하튼 나 되게 신나라는 유행어. 그러니까 이 유행어 자체보다는 더 글로리 열풍, 그리고 거기서 불거지는 학폭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좀 필요해지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행어. 그래서 제가 이제 PD를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PD님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PD님 좀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나? 잘 모르는구나 이 유행어는. 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예능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서 방송되는 그 커플 맺어주고 뭐 하는 연애 관련된, 이 한동안 연애 솔루션이었다. 요즘엔 연애를 하는 그 남녀들에 나와서 그런 심리를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특히나 요즘에는 ENA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 16기에 나왔던 영숙이라는 출연자가 했던 대사예요. 보니까 거기서 그 광수라는 남성이 옥순이라는 여자분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영숙이 별다른 근거 없이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 광수라는 남성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애꿎게 옥순이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뭐 소송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뭐 그러니까 2023년 연예계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이런 커플이 되거나 이런 남녀의 심리를 보여주는 이런 일반인들이 출연한 예능이 많아졌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인 출연자들의 뭔가 개인적인 논란도 많지만, 이렇게 방송 내에서 불거진 내용으로 이거 송사를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저는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의 원조 뭐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 취재도 많이 했었던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이런 그때 짝도 굉장히 큰 논란을 빚으면서 결국 폐지가 됐고, 한동안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인기이긴 한데, 이런 프로그램도 좀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인기 있는 상황이 과연 맞는지는 또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보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은 연예인 마약 사건이겠죠. 여기서 나온 유행어는 웃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예인이 마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지드래곤은 처음부터 장이 뭐 몸도 휘청대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마약이라는 오해를 받게 됐지만 그러면서 어땠냐 물어보니까 웃다가 끝났습니다 얘기한 다음에 본인도 멋쩍었는지 농담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드래곤의 태도는 굉장히 정말 웃다가 나를 요새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었죠.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이 됐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마약 연루 소문만으로도 굉장히 그 이미지 타격이 큰데 지드래곤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서가지고 질문을 받아야 되니 아마도 그 경찰 조사가 웃다가 끝난 걸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 당시에 처한 심경이 아마 정말 웃음밖에 안 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넓게 보면 정치인들은 이러면 큰 난리가 나요. 피의사실 공표로. 그 연예인들도 좀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좀 조심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로 인한 뭐 경찰에서는 뭐 확실한 제보가 있는 수사를 확실히 하고 수사해서 혐의가 없으면 없다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의무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연예인은 분명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조심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마약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지만 연예인이라고 하는 어떤 화제성으로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또 2024년도에는 마약 관련 수사는 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하되 너무 실적에만 기대거나 유명인 연루된 사건으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다음 유행어는 어려워요. 영어 실력이 가미돼야 돼요. I am 신뢰예요. 이 이야기는 좀 끊어서 할까요? 두 회로 나눠가지고 이어지는 내용은 넥스트 타임에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뭐 I am 신뢰예요. 넥스트 타임에 다시 뭐 할게요. 이런 식의 사실은 뭐 저도 많이 썼던 형태의 영어여가지고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럼 저처럼 영어가 짧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전통도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한국어가 짧아서 이런 말을 쓴다라는 I am 신뢰예요. 근데 사실은 신뢰라는 단어는 한국말 치고는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차라리 신뢰를 영어로 했으면 더 좀 쉽게 와닿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러니까는 영어가 짧은 사람이 쓰는 표현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자면 이걸 거꾸로 한국말이 짧은 사람인 것처럼 사용했다라는 모든 사기가 그렇죠. 속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속을 때도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하튼 전청조 사건은 굉장히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이런 어떤 대형 사기극이 벌어졌다라는 것도 남현이라고 하는 스포츠 스타, 전직 스포츠 스타가 연루돼 있다라는 부분도 충격이지만 또 성별에 관련된 부분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게 전청조가 지금도 법적으로는 여성인 걸로 드러났고 신체적으로는 어떤지 아직도 모르겠고 그 부분 뭐 그냥 여성인 걸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애매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화제성이 컸는데 이 부분은 이제 2024년도에는 화제성을 걷어내고 정확한 수사 결과 남현희 씨도 뭐 정말 연루가 됐는지 그런 오해도 받고 있으니까 뭐 CCTV 정확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2024년도에는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로 이 사건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야 이 새끼들아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탱크 몰고 가서 니놈들 대갈통을 다 뭉개줄 테니. 이걸 제가 많이 썼는데 그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우성 씨의 아주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만한 명대사죠. 사실은 저는 제5공화국에서도 이 비슷한 대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정우성 씨가 굉장히 찰지게 이 대사를 살리면서 화제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이 영화 내에서는 그 신군부를 향한 쿠데타를 일으키는 신군부를 향한 정직한 우직한 군인의 한마디였지만 사실은 저는 그보다 더 이 유행어를 꼽은 유행어까지는 아니니까 꼭 굳이 이 대사를 꼽은 이유는 야 이 새끼들아 이 새끼가 외화 내지는 글로벌 OTT를 향한 한국 영화의 외침이 아닐까. 니들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좋은 영화로 다 극장판을 깔아뭉개 줄 테니 이런 어떤 한국 영화의 다짐이 실려 있는 게 아닐까. 서울의 봄은 저도 저희 매체에서 뭐 올해의 기대 영화 뭐 아니면 하반기 기대작 내지는 겨울 성수기니까 성수기 기대작 이런 걸로 꼽았던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영화겠지. 감독도 믿을만하고 좋은 배우들 나오고 그렇지만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에 성공할 거라고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은 아쿠아맨이 너무 강력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물에는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쿠아맨을 이길 만큼 물에 강한 분, 이순신 장군을 믿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등판하기 전에 먼저 서울의 봄이 확 극장가를 그냥 휘어잡으면서 천만 영화 나오고 이렇게 지금 한국 영화, 그러니까 그 한국 영화 중에 굉장히 좀 독보적이지만 약간 다른 계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제외하고 한국 영화가 천만 간 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외화가 아닌 한국 영화가 기대작도 아니었는데 천만을 찍으면서 아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던 한국 영화 살아있구나 라는 걸 보여줬고 그 흐름을 지금 노량이 잘 이어받았거든요. 노량까지 흥행에 성공한다면 2024년도에는 한국 영화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뭐 올해 안 좋으면 뭐 내년엔 좋은 영화 나오겠지라는 게 통하지 않는 게 계속 영화가 흥행이 안 돼. 특히나 요즘 문제는 뭐냐면 그 큰 예산이 들어간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다 성수기에 몰려가지고 서로 그냥 막 하다가 다 망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막 대작 영화들에 투자가 안 되거든요. 투자가 안 되면 영화는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 영화계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갔다, 투자가 축소됐다 이런 얘기가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서울의 봄이 아니야 아직 한국 영화계에 봄이 올 수 있어라는 뭔가 신호탄을 확실히 쏴준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투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한국 영화가 좀 어려울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 서울의 봄이 마련해준 반등 포인트로 인해 가지고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나기를, K 컨텐츠의 핵심이 K-팝일 수도 있고 요즘에 OTT에서 많이 K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K 영화의 힘도 무시 못하거든요. 우리가 기생충으로 얼마나 뿌듯했으며 여러 가지 한국 영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랬었는지. 그래서 한국 영화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서울의 봄이 충무로의 봄, 한국 영화의 봄을 불러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동전선 여기까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